네, 우리 지번 등록하는 방법 매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지목을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지목은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두 문제,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오니까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목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 앞부분에 있어요. 자, 지목은 주된 용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이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 용도가 바로 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목을 설정합니다. 용도라는 단어, 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조성이 됐느냐,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목은요, 수익이 많이 생기는 용도라면 과세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목은 또 과세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이것이 용도와 과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죠. 자,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인데요. 전국의 토지들의 용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총 한 27가지 정도가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7가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토지들은요, 잡종지라는 하나의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잡종지까지 포함해서 지목의 숫자는 총 28가지가 있고요. 이 28가지가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28가지만 지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필지에는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토지가 두 개의 과세 기준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필지가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한 필지가 있는데 과수원 한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대가 됩니다. 대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 그러면 한 필지가 두 개의 용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두 필지로 분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필지 또 한 필지. 100번지였으면 이게 100번지, 100의 1번지. 그래서 두 필지로 분할해서 따로따로 등록을 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요, 과수원을 이제 이 사람이 과수를 재배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해 놓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장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과수원에 저장고를 만들면 물건을 저장해 놓은 곳인데, 물건을 저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창고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들이 있는 부지는 창고용지라는 또 지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도 그러면은 저장고를 만들면 과수원과 창고용지를 또 분리하여 분할하여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냐에 있어서요, 요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있어서요, 이 저장고는요, 과수원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저장고잖아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장고예요. 이 대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수원 안 한다고 해서요, 주택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주택은 꼭 과수원 안 하는 사람이 이사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이 있는데 저장고만 따로, 그러니까 과수리를 저장하는 곳인데 저장고만 따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목을 설정할 때는요, 그 자체의 용도가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적.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 따로 사고 팔겠다, 사고 파는 거래 관행이 있다. 그러면 독립적이에요. 근데 그것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장고는 독립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요, 이런 부속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과수원에 편입을 해서요, 전체를 과수원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분할할 필요 없이요, 전체가 여기가 과수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과수원이 지금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과수원으로 지목이 설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이 될 때, 그래서 그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각각 독립적이면은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독립성이 없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된 용도, 종된 용도,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때는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 원칙들을 잘 알고 계셔야 뒤에 지목의 구분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등록 선회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등록 선회 원칙은 이제 이런 예예요. 만약 그게 바다고 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여기까지 매립을 못했어요.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제방을 쌓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토지의 지목은 이제 제방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제방이라는 이제 지목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제방으로 지목을 설정된 다음에 이 위에 제방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라는 또 지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필지가 지금 제방, 도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주종관계가 서로 없어요. 주종관계가 없을 때는 그러면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지목을 설정할 것인가 있어서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방의 용도로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제방의 용도는 이용되지 않고 도로로만 이용되면 이럴 때는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방의 용도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건 처음에 제방의 용도로 조성된 토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목은 제방이 되는 것이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된 게 우선된다. 그 등록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도의 경중이 없어요. 하나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용도의 경중이 없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등록 시기에 의해서 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먼저 등록된 지목의 용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라면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여기가 어떤 토지가 전이고 여기도 전이고 여기가 전이고 여기 과수원이 있다고 해보죠. 자, 이걸 다 밀어버리고요. 네 필지가 쓰는데 이걸 다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가 돼요. 그러면 대로 만들기 전에 토지공사부터 하게 되겠죠. 다 밀어버렸어요. 전부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의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잡종지로 하지 않고 그 목적에 따라서 대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즉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토지공사만 준공됐습니다. 토지공사만 준공됐을 경우에도 이때도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토지공사가 준공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대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자,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근데 왼쪽에 제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에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됐을 때는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일시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만 지목을 변경하지 일시적,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런 설정 기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기 그 기준에 따라서요. 기준에 따라서 지목 28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설정 기준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잘 나온 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목 28가지를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28가지를. 자, 그러면은 28가지를요,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용도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었는지, 그다음 과세 기준, 이걸 가지고요, 28가지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딱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지목의 구문, 우리가 지목한 것도 기초이론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요.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 복습을 안 해요. 심화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공시법은 그렇게 많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습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강의 했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복습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나가요. 복습을 스스로 안 하니까. 심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강의 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면서 이제 조금 넓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양해를 바라시고. 자, 그러면 이제 28가지를 하나씩 보죠. 먼저 전답 과수원입니다. 전답 과수원의 공통점은 뭐냐? 다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이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전답과수원이 됩니다.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식물을 재배하는데 전답과수원은 그 재배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뉩니다. 재배하는 식물이 과수류면은요, 과수류면은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과수원이 됩니다. 뭐 과수류가 아니면은 전 또는 답이 되는데, 이때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전이고 물 속에서 재배하면 답이 돼요. 논답자 또 밭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해 가지고요, 물 밖에서 재배하는 것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한다. 물 속에서 재배한다는 것을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면 답이 돼요. 그래서 경작 방식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요 뒤에 있는 식물의 종류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 수만 가지인데 이걸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어만 잘 보시면 돼요. 과수류는 당연히 제외돼야 되겠죠. 과수류는 과수원으로 들어가니까 과수류를 제외한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이제 전이 돼요. 그 다음에 죽수를 재배하는 것. 자, 이것도 보죠. 죽수는 식물이에요. 과수류 아닙니다. 그럼 전 또는 답이 될 텐데요. 죽수 물 속에서 재배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전이 되겠죠.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뒤에서 이제 공부시고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다시 반복할 것이고요. 자, 답은요, 물 속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물 속에서 재배하는 식물은 몇 개 안 되니까요, 요건 좀 기억하세요. 벼, 연, 미나리, 왕골. 요 식물들을 좀 기억하시고, 벼, 연, 미나리, 왕골. 자, 이와 관련돼서요, 자, 연, 왕골을 재배를 하면 답이 돼요. 항상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연, 왕골이 그냥 자생하고 있어요. 자, 연, 왕골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인 거예요. 자,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생하면 유제예요. 과수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나무를 재배하면 과수원이에요. 근데 산에 가면 밤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자생하고 있죠. 그럼 그는 임야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거는 다만에서 밑에 있는 것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보자는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이것은 과수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사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보자는 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죠. 자, 목장용지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대관령 목장 생각하면 되겠죠. 가축 들었습니까? 풀먹이라고 소지가 조성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지가 조성되어 있는 대관령 목장. 또 그 외에도 축사부지들이죠. 돈사, 우사, 개사 이렇게 닭을 뭐 20만 마리 키운다. 그럼 축사부지가 또 목장용지가 됩니다. 목장용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목장 안 한다고 해서 건축물까지 주택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따로 대로 합니다.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야. 자, 우리가 28개 중에 2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야예요. 자, 임야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우리는 임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림이라는 것은요, 숲이고 원야는 벌판. 자, 임야가 되기 위해서 일단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수림지. 자, 수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가 우거져 있다는 지. 중림지. 대나무 숲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암석지. 우리나라는 돌산들 많죠. 암석지. 깨져서 자갈, 깨져서 모래.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자, 7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자, 이것은 암기를 해놓으면 쉽게 맞히지만 암기를 안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럽지만 잡종지가 아니다. 습지 그러면 왠지 물이 고여 있으니까 유지일 것처럼 보이지만 유지가 아니라 임야다.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하천을 다루게 될 텐데요. 하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천이 아니라 임야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광천지죠. 광천지라는 것은 지하에서요, 액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곳을 광천지예요. 광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용출이라는 단어예요. 용출. 그러니까 온천지역, 이제 온수라든지 약수,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용출되는 곳이 우리는 광천지예요. 여기가 석유가 이렇게 막 납니다.
그러면 여기 용출구가 있겠죠. 근데 나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유지에 필요한 곳까지 우리는 광천지라고 해요. 소규가 나눈 곳이 광천지가 되는 것이지, 소규가 나면은요, 이것을 이제 운송을 해가지고요,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저장시설이랄지, 또 송유관, 네, 송유관 부지요. 송유관이 지나가는 토지랄지, 저장시설, 여기서 소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소규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광천지로 하지 않습니다. 광천지가 아니라 이런 곳이 전국에 뭐 몇 개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잡종지로 가지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가 나는 곳만 광천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염전. 자, 염전은 바닷가였습니까? 뭐 밀고 다니면서요, 햇볕 해가지고 뭐 소금 채취하는 것이죠. 쌓아놓고 하는 거. 자, 소금을 채취하는 곳은 염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소금을 채취하는데요, 천일염 방식, 햇볕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이에요. 이거는 소금 공장이 되겠죠. 자, 소금 공장은 공장용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공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공장자가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자가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다. 자, 그리고 밑에는 대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 부지, 보통 대가 되죠. 자, 주거, 주택이 따르지, 사무실, 회사, 상가, 점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대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에요.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것. 그래서 뭐 박물관, 극장과 같은 이제 문화시설, 이것도 다 대가 됩니다. 우리가 대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뭐 단독주택이 있었을 때요,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바닥 부분만 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원이 따라서 이런 거 다 대가 됩니다. 정원, 부속시설물까지 대가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토지공사만 준공됐을 때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대가 된다는 거죠. 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들은 좀 기억하세요. 또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는 이제 공단 지역을 말하는 거야. 공단. 공단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굴뚝에서 연기난 이제 공장 시설이 있겠죠. 여기 당연히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휴식 시간에요, 축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축구장도 있을 수 있죠. 공단 큰 데들은 뭐 축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친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자, 기숙사면은요, 이게 주거용 건축 부지라고 그래서 대라고 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은요, 여기는 누구든지 이사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원과는 독립적이니까 이거는 대가 되지만은, 이 기숙사는 누구나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 축구장도 아무나 이용할 수 있으면 체육용지가 될 텐데, 이건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또 일반 그 상가 안에 무슨 병원이라든지 따로 병원이 따로 독립하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이제 뭐 대가 됩니다.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공장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과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건 공장용지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래서 공장시설물 부지, 또 어떻습니까? 그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것이면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공장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공장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되겠죠. 공장용지.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학교는 공장용지가 비슷해요. 여기 학교 아니라고 해보죠. 그럼 학교, 교실 있는 교사, 건물, 기숙사, 체육관, 뭐 운동장, 양호실, 다 이건 학생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학교용지가 됩니다. 아무나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목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차장을 보죠. 주차장. 그럼 주차도요,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하는 곳이니까 주차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주차만을 위한 시설물 부지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란 단어죠.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만을 위해서 건축한 물건이잖아요. 건축물 부지니까 이건 당연히 주차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노상 주차장이요.
자, 노상주차장은요, 우리가 여기 도로로 조성된 토지죠. 도로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를 시킬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처음부터 독립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로 이용되면서 잠시 주차를 시킬 뿐이기 때문에요.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일 뿐이에요. 여전히 도로로도 이용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부설 주차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롯데백화점을 짓는다고 해보죠. 롯데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다 끝났어요. 롯데백화점이 있으면은 이거는 상가라고 볼 수 있죠. 롯데백화점 부지는 대가 되겠죠. 토지공사만 끝나도 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을 올렸습니다. 4층짜리를. 이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러 하는, 그러니까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전체가 대인데 여기 부분에 빈 공간에 잠시 주차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부설 주차장은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할 뿐이기 때문에 대를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들 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가 아닌 인근에 따로 주차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설치한 이제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주차 목적으로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근에 설치된, 그러니까 단순히 부설 주차장이 아니라 인근에 특별히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였을 때 우리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요. 판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야. 판매 목적으로 조성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것은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지를 않고 이런 것들이 잡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예요. 자, 주유소 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소 뭐 하는 곳이에요? 석유 판매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판매예요. 그래서 석유나 가스도 판매하죠. 요새 전기차, 수소차 있잖아요. 전기, 수소를 판매하는 곳이 이제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석유 판매하려면요, 원유 저장 탱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여기까지 부속시설물까지 이제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도 보시면요. 자,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 용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 공장자가 들어갔어요.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등은 어떻습니까?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를 한 것 뿐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공장 용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자가 들어가면 다 공장 용지가 된다고 했죠.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다 공장 용지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유소 용지는요, 자, 소방관계법규에 설치된, 자, 유형물 동그라미 치면 되고, 유형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이에요. 자, 이 유형물은요,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핵 폐기물 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유소 용지가 될 수가 없고요. 자, 이런 것이 뭐 전국에 몇 개 없을 테니까 이건 다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그러니까 유형물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된다.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라는 거죠. 판매.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하는 곳인지. 주유소 용지, 뭐 석유 판매하는 것이죠. 자, 창고요.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다 창고 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창고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 창고가 다른 목적을 위한 부속시설로서의 창고라면 창고 용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내의 창고는 그냥 과수원의 부속시설이고요. 학교 안에 있는 창고는 학교의 부속시설이고요. 공장 안에 있는 창고는 공장의 부속시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창고 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류센터들이 있죠. 물류센터 있으면 뭐 지하에는 뭐 농산물, 1층은 전자제품, 2층은 뭐 의류 해가지고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뭐요? 창고 자체가 목적이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부속시설이 아니라 그 창고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 요런 부지, 요런 것들을 우리는 창고 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독립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 다른 용도를 위한 부속시설일 때는 지목이 없어요. 주된 용도에 편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독립적이었을 때 우리는 창고 용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를 보죠, 도로. 자, 도로는 여기 앞에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중. 그러니까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중에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니거나
하는 곳이에요. 구체적으로요.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법상. 당연히 도로예요.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휴게소 없이는 가지를 못해요. 도로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휴게소도 같이 개통이 돼요. 휴게소 없이 가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우리는.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휴게소는요, 매점이나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이게 대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도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도로.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휴게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여기 와서 라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되고요.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 이용객이 아닌 이웃 주민들도 와서 라면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일 뿐인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나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도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필지 안으로, 두 필지로습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여기 한 필지 여기를 들어갔네요.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여기 한 필지밖에 없어요.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한 필지밖에 없다는 것은 이 사람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했을 때만 우리는 도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죠.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여기는 도로예요, 도로. 여기 이제 1단지예요. 이제 뭐 건물이 여러 개 있죠. 레미안 아파트 단지, 푸르주 아파트, 뭐 힐스테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닐 수 있으니까 도로가 되지만은요. 이 단지 안에 있는 통로예요. 걸어 다니고 산책하고 걸어 다니는 이 통로요. 이 통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통로는 뭐예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넣습니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등 같은 단지 안에 설치된 이런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대일 뿐인 거예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통로는 대이지. 이거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공장 단지 아니면 그러니까 공장 용지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들은요, 따로 도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도로와 좀 비슷한 것이요. 만약에 여기 이제 궤도 이렇게 있죠. 궤도.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이 있는 부지예요. 철도 부지. 철길이 있는 부지는 이게는 철도 용지가 됩니다. 철길이 있는 부지는 철도 용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철도가 있으면 역사가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뭐 천안 역사, 대전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역사에 매점 있고 휴게소 있다고 해서 그 뒤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본래 목적, 본래 기능은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이에요. 철길이 사라지게 되면,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매점 있고 뭐 이렇게 뭐 식당 있고 하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 뿐인 것이죠. 원래는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인데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니까 매점이나 식당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 식당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역사 부지는요. 역사는 철도의 부속시설물 뿐입니다. 철도가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철도의 부속시설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부지를 뭐 대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목을 설정할 때는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누구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치한 사설철도라고 하더라도요, 철도면 없습니까? 다 철도 용지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개설했다고 해서 뭐 틀려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설치했느냐, 개인이 개설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지 소유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방이에요, 제방. 제방은 우리가 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래서 방파제, 방조제, 방사제, 뭐 막기 위해서 설치된 어떤 구조물, 부지들은 다 제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등록 선후의 원칙에서 설명드렸죠. 제방 위에 이제 도로를 설치했을 때, 이때 제방의 용도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때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천하고 국어가 있죠. 자, 이거는 물길을 말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반도고요. 그러면은 토지죠. 그러면 여기가 바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적법에서는요, 토지가 아닌 건 바다고,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가 됩니다. 토지와 바다 둘로만 구별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낙동강이 흐릅니다. 낙동강은 바다 아니죠. 토지예요. 토지는 토지인데, 물이 흐르는 토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길을 우리는 한자로 하면 수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길, 수로예요. 수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다양하게 나누는데 밑에 보시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어요.
땅 파서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운하가 되겠죠. 운하 땅 파서 만들었잖아. 물길을.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가 있는가 하면 자연적인 물길이 있습니다. 이때요, 인공적인 수로는요, 뭐라고 하느냐,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다 국어라고 합니다. 자, 국어는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한자인데, 도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도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딱 봐가지고.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는요,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수로는 어떻게 나누느냐? 다시 대규모 소규모를 나눠가지고요. 대규모 자연수로는요, 하천이라고 해요. 하천에 해당한 대표적인 강이 되겠죠. 낙동강, 한강. 자연수로이면서 대규모니까 하천이 돼요. 근데 자연수로이지만 여전히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로이지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면 또 이걸 국어라고 해요. 왜냐면 소규모 자연수로에는요, 뭐가 있겠습니까? 계곡들. 자연수로이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다 개천 하나씩 흐르죠? 동네마다 실개천 하나씩 흐려요. 이거는 소규모잖아요. 이런 것들, 실개천 이런 것들은 다 국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인공수로 나오면요, 다 국어예요. 근데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하고 동일합니다.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 자연수로인데 이게 소규모면은 국어가 돼요. 왜냐면 당연히 하천 없습니까? 대규모면은 다 하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국어와 하천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물이 흘러가면은 이제 국어나 하천이 될 텐데, 물이 고여 있어요. 호수, 댐, 저수지. 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라고 해요. 유지. 이와 관련돼서요. 자, 연왕고를 아까 우리가 재배를 하면, 물속에서 식물을 재배가 되어버리면 전답과 소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이 되겠죠. 근데 단지 자생만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가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은 이 유지에 물이 고여있는 곳에 물고기를 양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양어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어장과 관련돼서도요, 이거 육상에 있었을 때 우리는 토지가 돼서 양어장이라는 지목을 갖게 되는데,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도 있어요. 뭐 바다에 있는 양식장은 이거는 바다일 뿐이죠. 바다일 뿐이니까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없겠죠. 그래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장들만 이제 양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도용지죠. 자, 우리가 물길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은 국어 아니면 하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물이 만약에 수돗물이 지나가요. 수돗물. 물을 정수하여.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물을 정수하여. 수돗물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수돗물이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수하여 그러면은 수도용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자, 공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요. 자, 일반 공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덜 중요한 것이고요. 보건 휴양, 뭐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요. 공원 녹지로 고시가 되어야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서생활에 이용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라고 하더라도 아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안 되면은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계법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공원법이라고 했죠. 국계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립공원 이런 건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뭐 지리산 국립공원 이건 그냥 임야일 뿐인 거예요. 임야일 뿐인 것이고, 우리가 공원은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국계법이라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공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묘지공원인데요. 자, 공원자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묘지공원은 어떻습니까? 묘지가 목적이었죠. 묘지가. 그러니까는 묘지공원은 그냥 묘지일 뿐입니다. 묘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국계법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공원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는요, 이제 일반, 여기도 국민이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을 낼 수는 있습니다. 뭐 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이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부지. 체육활동.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부지는 체육용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게 독립적이어야 돼요. 오로지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였을 때만 우리는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에서 기억하시면요. 다만도.
만약에 체육 활동을 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성이 없다 될지요. 영속성, 독립성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속성,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건 채용용지로 보질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 부지니까 그냥 대가 되겠죠. 근데 상가 지하에요. 실내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갑자기 내일 망해가지고요. 호프집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체육시설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채용용지가 되는 거죠. 수영장만 딸랑 있는 거 있죠. 그럼 이거는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채용용지가 됩니다. 채용용지.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건 항상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을 위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독립성이 미흡한다. 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정구장, 상가 지하에 무슨 스포시장 들어왔어요. 정구장, 승고시장. 상가 지하에 실내 수영장. 또 상가 위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왔어요. 이게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이건 채용용지예요. 근데 상가 꼭대기에 골프 연습장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요.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면은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독립성, 영소성이 없으면은 채용용지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유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은요. 인공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용용지가 돼요. 그런데 유수를 이용하니까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요. 그냥 강에서 잠시 요트 타요. 강에 있는 요트장. 그리고 계곡에 있는 카누장. 이건 뭐예요? 카누장, 요트장으로 특별히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하천이나 구거에서 잠시 놀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용용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됐을 때만 우리는 채용용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독립적인 목적.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원지예요. 자, 유원지는요, 여기 실내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요.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뭐 노래방, 커피숍, 식당,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방갈로, 종합 위락시설로서의 수영장이에요. 그럼 이때는 유원지가 됩니다. 유원지. 자, 그래서요. 유원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가족 소풍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위락시설로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을 때 일반 공중이니까 종합 위락시설로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제는 유원지가 됩니다.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외우고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을 하면은요 이런 걸 외워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 지목이 뭐냐? 절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식물원이 만약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식물원 해버리면 공원이 되는 거예요. 종합 위락시설로서의 식물원 하면은 유원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식어가 있어야 우리는 용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만 있으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목을. 그 용도에 따라 우리는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뭐요? 지목이 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종합 위락시설이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 종합 위락시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락시설로서, 위락시설은 이제 유원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안에 방갈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졌으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유원지예요. 근데 용인 에버랜드가 이런 데 해당될 것이고요. 그럼 에버랜드에 보면 근처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요. 콘도 같은 거 있죠. 모텔도 있고, 뭐 나이트 클럽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떨어져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대가 될 뿐이지 유원지가 아닌 것이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종교용지요. 자, 종교용지는 종교시설이 있으면 이제 종교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예요. 종교적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로도,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사실 상태를 보는 겁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 부지만 다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종교 단체로서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문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종교용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도 보죠. 네, 밑에도. 타인의 건축물을 일부 임대했대요. 자, 뭐. 그거가 교회만 이렇게 단락했습니다. 종교시설물 부지죠.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물 부지니까 이건 종교용지가 돼요.
근데 상가 꼭대기 4층에요. 교회가 잠시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여전히 대일 뿐인 거죠. 잠시 이 부분만 종교적 목적으로 잠시 이용되고 있지 언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종교적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그냥 D예요. 그러니까 상가 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D일 뿐인 것이지 따로 종교용지로 지목이 바뀌지는 않은 거죠. 항상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이 있었을 때만 지목을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사적지가 있죠. 사적은 이제 문화재예요. 고적, 유적, 기념물. 문화재가 있으면 사적지가 됩니다. 사적지로 해요. 근데 사적지와 관련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목은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온 지목이 없어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불국사가 있습니다. 자, 불국사는 절이죠. 절이니까 이거는 종교용지가 됩니다. 불국사 안에는 여기 뭐 다보탑, 석가탑, 수학여행 가면 무조건 경주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재들이 있어요.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는요, 따로 이것만 별도의 필지로 사적지로 만약에 지목을 설정하면 다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종교용지 통으로 그냥 한 필지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학교가 100년 넘어가는 오래된 학교들이 있죠. 그러면 그 건물 같은 경우가 오래돼가지고 사적으로 막 지정되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사적들에 대해서는요, 따로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학교용지로 합니다. 그리고 도심 안에서도요, 이런 탑 같은 거 있다랄지 문화재들이 도심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도심 안에 이런 문화재들이 있으면 그 주변을 어떻습니까? 공원으로 조성을 하죠. 잔디 깔고 하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공원이 되죠. 그럼 공원 안에 있는 사적들도 따로 사적지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공원으로 합니다. 공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묘지죠. 묘지. 자, 묘지는요. 묘지는 뭐예요?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이제 묘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묘지공원은요. 묘지공원 어떻습니까?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묘지공원은 묘지가 되고요. 또 봉안시설, 납골당 이런 거죠. 납골당. 여기 뭐가 있어요? 유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안시설 부지도 묘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맨 밑에 보시면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요건 또 구별하셔야 되죠. 우리가 묘지가, 보통 묘지 그러면은 이제 교외에 있는 공동묘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지는 뭐 보통 몇만 평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수익은 뭐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니죠. 세금이 뭐 이렇게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묘지를 운영하다 보면요. 수익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관리사무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뭐 2층, 3층 해가지고. 지하에 뭐 있습니까? 보통 이제 매점이 있죠. 꽃 사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갔어요. 매점에서 꽃 사죠. 그 다음 멀리 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밥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 안 싸왔으면서 밥 먹어야 되겠죠. 커피숍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반 상가랑 별 다를 게 없네요. 대로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요, D로 합니다. D로 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27가지를 했어요. 자, 그럼 27가지 중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은 임야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넣습니까? 독립적인 용도, 목적, 과세 이것만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읽으시면 우리가 기초이론 강의에서도 한번 자세히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빨리 진행을 했는데 다 몇 번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28번째 잡종지 이걸 또 외워야 돼요.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 하나가 임야고 또 하나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를 한번 보죠. 자, 갈대밭. 공통점이 없어요.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 시장, 공동물, 공통점 하나도 없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을 꼭 안 외우고요. 27가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27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잡종지가 되겠죠. 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특히 이건 좀 기억하세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냅니다.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 잡종지가 될 텐데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다가요. 다시 덮어서 원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은 뭐예요?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지를 않겠죠.
이거는 잡종지로 변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조건 그러면은 잡종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보죠. 우리가 앞에서요, 석유가 나는 곳은 광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이나 저장썰모 부재는 잡종지라고 했죠. 그러면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요, 전기가 움직이는 곳도 잡종지겠거나라고 해서 우리 또 연상이 가능하죠. 전기가 움직이는 곳도 잡종지다. 송신소, 수신소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고, 요건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요걸 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에는요, 터미널이요, 버스 터미널이, 강남 버스 터미널 그러면요,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주차하는 곳이었잖아요. 버스가 종점에 오게 되면 주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요새 강남 터미널은요, 주차만을 위해서 활용되는 게 아니죠. 거기 백화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요. 복합 용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요, 잡종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여객 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 여객 통해서요.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버스 타고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도 놀러 가고 배 타고도 놀러 가겠죠. 여기서도 뭐 하겠습니까? 쇼핑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객 자동차 터미널 통해서 공항 시설이나 항만 시설도 잡종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터미널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또 연상해서요, 자동차 터미널이 잡종지면은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도 잡종지가 된다. 그러면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하나 가지고요, 이걸 다 연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시고, 또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전부 몇 개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다 잡종지로 갑니다. 잡종지.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다 잡종지가 되는데, 이건 더 심화 강의 시간에 잠깐 볼게요. 지금은 여기는 잘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여기까지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잡종지하고 임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잡종지 임야는 외우시고 나머지는 우리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요, 지목의 이제 표기 방법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지적 공부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지적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모두 기록을 해요. 그럼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대장에 기록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잡종지는 잡종지, 주유소용지는 주유소용지, 이렇게 다 그대로 등록을 하는, 표기를 하는데, 도면에 등록을 할 때는요, 좀 이게 애매해요. 우리가 도면은 뒤에서 또 우리가 보고 기초 강의 시간에도 배웠지만, 도면이 뭐 이렇게 생겼죠. 경계를 이렇게 등록해 놓은 도면이에요. 경계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토지가 17번지예요. 그럼 여기 17 이렇게 적어요. 근데 여기 17번지로서 지목도 함께 적는데, 이 17번지가 주유소용지예요. 주유소용지 5자를 쓰다 보면 옆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자만 사용합니다. 주 이렇게. 부호로 사용해요. 딱 첫 번째가 한자로 이제 부호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호로 이렇게 한자만 표기를 해요. 부호. 그러니까 그 지목을 이제 한자로 부호화 시킨 다음에 한자만 표기를 하는데요. 그럼 보통은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됩니다. 첫 번째. 철도용지는 철, 목장용지는 목, 주유소용지는 주, 유지는 유, 잡종지는 잡,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지목이 3개가 나와요. 가장 먼저 주로 시작되는 것이 주유소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어요. 둘 다 주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주유소용지는 주라고 하고요, 주차장은 차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2가지가 있어요. 공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 그러면은 공원을 말하고요, 공장용지는요,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 그 다음에 유로 시작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 그러면은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하로 시작되는 것은 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밭전자, 내천자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자, 하천 같은 경우는 내천자를 해서 천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또 2문자로 외워야 되겠죠. 차장, 천원. 이제는 차장이 있었죠. 오라이 하는 차장. 그래서 차장한테 1,000원 낸다 해가지고요, 차장 1,000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자가 부호가 되는 차장천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된다.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도요. 지금 한다는 내용 있죠. 지금 한 내용만 알면은 매년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나오는 것을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게 되면 또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 2번하고 3번에 있는 것인데요. 33회 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자, 지목의 구분과 관련해서 옳은 거 됐죠. 자, 온수, 약수, 소규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이에요. 자, 광천지 아니죠? 용출되는 것이 광천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광천지가 아니고 잡중지가 된다고 그랬죠. 송유관, 부지. 또 2번,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들,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이 맞아요. 그런데 과수원 안에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죠. 자, 이것은 대로 한다라고 했죠. 대. 그러니까 뒷부분이 틀린 거죠. 자, 3번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교용지,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도 틀린 것이고요. 4번 물을 정수하여 공고. 자, 물을 정수, 수돗물이 움직입니다. 그럼 뭐예요? 수도용지. 4번이 맞죠. 자, 5번은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딱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도로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부호를 한번 보죠. 부호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목을요,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어요. 한자로 부호로 등록해요. 부호 연결이 옳은 것을 그랬는데요.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을 그랬는데. 차장촌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차장촌원에 해당하면은 차문자, 차장촌원이 아니면은 두문자예요. 자, 공원은 공 맞죠. 공장용지는 장이 되고요. 목장용지는 차장촌원에 해당되지 않죠. 이것도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은 공장용지였고요. 하천은 차장촌원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가 아니라 천으로 해야 되겠죠. 주차장도 차장촌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 맞죠. 양어장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양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미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것도 생소하니까 그렇지만 두세 번만 하면은요, 사실 다 쉬워요. 두세 번만 딱 듣고 나면요, 잊어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좀 쉬우니까 말했죠. 12문제 나오면 12문제 다 맞을 수도 있다고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지목은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이제 경계, 요 내용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